캐나다 최대 방송사 CTV 기사 댓글창에 코리아라는 단어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독일 잠수함을 지지하는 댓글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6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둘러싼 여론전에서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캐나다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건 성능이 아니라 경제적 대가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치열하게 달아오르고 있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의 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 시내 곳곳에서 한국 잠수함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버스 정류장부터 지하철역까지 공격적으로 광고판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지 마케팅이 먹혀들고 있는지 캐나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 잠수함에 대한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주요 언론의 기사 댓글을 분석해보면 한국 잠수함을 구매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죠. CTV 방송에 최근 보도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폴란드도 사고 루마니아도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한국 잠수함이 크니까 승조원들 근무 환경이 훨씬 나을 것 같다. 독일에 주문하면 언제 인도될지 기약도 없다는 식의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캐나다의 군사 전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한국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 시스템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덕분에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죠. 게다가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에서도 한국 잠수함이 독일보다 월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전직 군사정보 장교는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의 전략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우호적 여론을 등에 업고 한화오션은 조만간 실제 잠수함을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에 정박시켜서 캐나다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수주 경쟁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평가 기준을 발표했는데 성능 부문 배점이 고작 20%에 불과하거든요. 나머지 80%는 경제적 혜택과 금융 지원, 산업 협력 같은 부분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일이 노리는 지점이죠. 독일은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부터 시작해서 캐나다와 수소에너지 공동개발, 첨단 제조시설 구축 같은 달콤한 제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경제 패키지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성능과 납기 준수에서는 한국이 앞서지만 경제적 당근을 얼마나 많이 내놓느냐의 싸움으로 판이 짜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꾸려서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죠. 특사단은 이번 주 캐나다로 출국해서 정부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수함 사업과 연계해서 조선 분야는 물론이고 에너지와 첨단 제조 분야까지 아우르는 산업 협력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정부는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 그룹과 대한항공 같은 민간 기업들의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완성차 공장 건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봇 기술과 수소 사업에서 캐나다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대한항공은 군용기 정비 같은 방산 부문에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인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특히 관심을 보이는 에너지 분야 협력안을 구체화하고 있고 조선소 현대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죠. 캐나다 정부는 다음 달 3월에 한국과 독일로부터 최종 제안서를 받은 뒤 올해 상반기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계약이 걸려있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죠. 최근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직접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안전모를 쓰고 최근 진수된 장형실함에 직접 탑승하면서 한국 잠수함 기술력을 눈으로 확인했죠. 캐나다가 추진 중인 사업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것인데 수주에 성공하면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인 60조 원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다이애나 폭스 카니 총리 배우자와 친교 일정을 이어가며 캐나다를 상징하는 빨간색 한복을 입어 호감을 샀고, 이재명 대통령도 비공개 회담에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은 캐나다가 신속하게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거든요.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도 경주에서 한화 오션 경영진을 만나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잠수함을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MRO 사업의 협력 방안과 한화 측이 잠수함 승조원 교육을 필리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죠.
이번 아태 정상회의에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1,700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했는데 기업 차원에서 약속한 투자액만 해도 모두 13조 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결국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경제동맹 구축 경쟁으로 번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검증된 성능과 납기 준수 능력으로 기술적 신뢰를 확보했고 독일은 막대한 경제 투자로 맞불을 놓고 있죠. 여기에 정상 외교까지 총동원되면서 양국 모두 이번 계약을 국가적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몇 달간 수면 아래에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될 겁니다.